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갤럭시 Z 플립 5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말씀드리면 전면은 3.4인치의 720/748의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와 안쪽에 6.7인치의 2640/1080의 해상도를 가진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 칩셋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램은 8GB, 무게는 187g, 배터리는 3700mAh, 그리고 무선 충전과 IPX 8등급의 방수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는 40만원에 딱 구매를 해왔고, 평균적으로는 싸게 구하면 30만원 중후반에서 못해도 40만원 초중반으로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S25 시리즈가 나와서 사전 예약하고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수령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S24 시리즈까지는 아직 가격 영향이 없는데 S23 시리즈와 이 플립 5 이 친구들이 가격대가 아주 착해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기기라서 바꾸실 분들은 주저없이 바꾸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아봅시다. 먼저 외관을 보겠습니다. 전면에는 메인 카메라 2개 듀얼 구성으로 된 카메라와 그 옆에는 LED 플래시, 카메라를 따라서 조금 잘려있는 전면 화면이 보입니다. 펼쳐보면 그 안에는 펀치홀을 가진 디스플레이와 상단에 작게 뚫린 수화부가 있고, 좌측에는 유심카드 트레이,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 인식을 겸하는 전원 버튼, 하단에는 마이크와 C타입 단자, 스피커.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이쁩니다. 다만 최신 기기들은 무광 재질과 플랫한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제품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이쁘다 라는 생각인데, 그런 소소한 변화가 있는 최신 기기들을 보고 이거를 보면 왠지 모르게 이쁘긴 한데 트렌디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갑니다.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에 2640/1080의 해상도를 가진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한 세대 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최신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플래그십인 만큼 디스플레이는 쨍하고 선명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 품질보다는 화면의 주름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첫째로 전작들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체감이 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주름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주름은 신경이 쓰이는데 많이 개선이 되어서 실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며칠만 쓰셔도 다 적응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주름 자체보다는 제 기기를 보시면 필름에 자국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름 자체보다 이런 식으로 필름에 남는 자국이 더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추가로 이 전면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전면이 시원시원해지고 쓰임새가 많아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실사용을 해보니 저의 사용성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펼쳐서 사용을 했고, 알림이나 메시지가 왔을 때 확인 용도로는 확실히 유용했지만 그 이상을 바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하단 스피커와 상단 수화부를 함께 사용하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음량도 충분히 크고 고음에서 찢어진다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 스테레오 스피커의 밸런스가 아주 좋지는 않았고 베이스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냥저냥 사용하기 좋은 수준의 스피커입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을 보겠습니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가 있죠.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신 기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실사용에서 전혀 불편함 없는 수준입니다. 고사양 게임들도 대부분 커버가 되는 성능인데, 아쉬운 점은 발열이 꽤나 있는 편이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괜찮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후면이 뜨뜻함과 함께 조금의 렉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8GB의 램이 들어가 있는데, 최신 기기들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사용에서는 딱히 불편함 없는 수준입니다. 평소에는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고사양 작업을 할 때 후면 발열과 함께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실 부분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후면에 듀얼로 구성된 카메라는 하나는 f1.8에 AF와 OIS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 하나는 f2.2에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사실 카메라 성능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일단 카메라 센서는 이 전작인 플립 4와 동일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피지컬, 그러니까 센서가 그대로라서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다 싶은데, 이걸 줌을 당겨서 본다든지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플래그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인지 인물 모드에 테두리는 잘 따주는 편이었고, 야간 모드도 어두운 상황에서도 아주 밝게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볼 건데, 화면 켜짐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기들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아쉬울 텐데, 이 플립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하든 간단한 웹서핑을 하든 배터리 사용에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는 플립을 보조 배터리 없이 하루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현재 이 기기가 출시된 지는 1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세대로는 아직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기기이죠. 이런 기기를 약 40만원 언저리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플립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여전히 단점은 많습니다. 카메라도 좋다고 볼 수 없고, 배터리도 다른 기기들이랑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죠.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명확합니다. 이쁘다라는 점이죠. 일단 이쁘고 접으면은 앙증맞게 귀여운 사이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을 다 떼고 보더라도 성능 준수하고 카메라나 배터리도 단점이라고는 하지만 실사용에서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디자인이 이쁜 이런 기기를 이 정도 가격대에 구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추천드릴만 합니다. 게다가 이런 플립이라는 기기 특성상 힌지에 흠집이 난다든지 화면 자체에 자국이 난다든지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품의 기기를 구하기가 힘든데, 아직 출시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로도 양품의 기기들이 많다는 뜻이고, 딱 구매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